농어촌공사 사장님, 네. 리백 선언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습니까? 리백.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리라는 거는 그 재생에너지를 뜻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저 선언이 있고 나서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018년도 8월 현재 전 세계 140개의 기업에서 저 리100 선언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구글, 애플, GM, 이케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지금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저 흐름과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 SK 하이닉스는 애플에 납품되고 있는 제품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것을 납품해라 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의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유럽 제조사로부터 모든 중간재 부품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것을 공급해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LG화학, BMW하고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이걸 재생에너지로 사용한 배터리를 공급을 해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BMW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한 것만 납품해라고 하니까 해외 공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리100 선언에 의해서 전 세계 기업의 활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삼성에서 해마다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8년도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보면은 삼성도 뭐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요구를 하니까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의 모든 공장에 건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국내에도 42,000제곱미터의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지금 삼성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삼성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삼성은 지금 전 세계에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에너지의 65%를 국내에 쓰는데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 시스템 등의 여건이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규모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게 삼성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국내 투자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중간재 부품마저도 해외 공장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게 국내 대기업의 지금 심각한 고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만들고 수출하는 산업 구조로서 글로벌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없다. 재생에너지 의무화 조건을 국내에서 만족할 수 없다면 국가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늦어지면은 국내 제조업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모적인 재생에너지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서 일자리를 만드느냐고 묻지만 정작 기업의 고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국내 기업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머리를 맞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또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리100을 선언할 정도로 원전이나 석탄이나 가스발전소하고
아무 지원 없이 할 정도로 이미 상황이 반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전기 가격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아까 그런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 당연히 밑받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020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에서는 저는 이 3020 정책이 매우 안이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에 도달하겠다는 이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 기업활동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안이한 것이다. 오히려 속도를 더 진전시키고 기업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모두 다 사실상 반환경적입니다. 환경을 어떤 형태로든지 파괴하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화력을 할 거냐, 원자력을 할 거냐, 수력을 할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 어느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냐는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가장 환경을 적게 영향을 끼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수상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환경 지적을 했었는데 환경도 제가 더 체크를 해보겠어요. 그러나 놀고 있는 공간에 해야 된다. 그다음에 원료는 하나님이 주신 햇빛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를 낮춰가지고 전기값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경제적인 그런 적에 따라서 안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상태양광의 환경 영향과 안전성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중시 여긴 것은 환경정책평가원의 그 보고서를 중시 여겼고 그다음에 해외 사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특히 일본에 그것도 50% 이상 깔은 데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 사례를 제가 중시 여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60% 깔은 데가 19메가 깔은 데가 분산 비응되어 있습니다. 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물고기 잘 뛰나 안 뛰나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잘 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해요, 환경도. 예. 오랜 시간 동안 세계의 수상태양광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자료, 사례들을 다 수집해 봤어요.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산림의 태양광을 하는 것, 풍력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비해서 수상태양광이 정말 가장 적게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환경에 영향을 안 주는 에너지 취득 방법은 없습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내 기업들의 제조업 환경들을 개선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처럼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들 보고 국내 투자하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간 제품 만들어가지고 납품할 데가 하나도 없는데 납품 받는 회사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했다는 필증을 붙여서 납품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있던 기업도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요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묘들에 카드뮴이나 크롬 이런 것이 포함되면 안 되죠,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제품들의 안전성 평가를 한 적 있습니까? 그 태양광 부분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그 특히 수상 전용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납 없는 수상 전용도 다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발주할 때는 그 납이 없는 수상 전용으로 못을 박아서 발주를 할 겁니다. 현재 그 공사할 때 그 수도법에 의한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수상 태양광을 하더라도 거기 물이 수도법 언제든지 상수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생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키고 있죠. 네. 예. 수상 태양광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은 개선해야 됩니다. 네. 주민들 설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결국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지 않고 주민들과 이익 공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설득 그 수용성 문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안 합니다. 그 지역에 동의하는 지역만 점차로 갈 겁니다. 네, 정말 본질적인 문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흠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보령 서천 지역